30년 동안 한 남자의 아내로, 시어머니의 며느리로 살아온 제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 시어머니의 된장국을 끓이고 남편의 도시락을 준비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된장국 간이 조금만 맞지 않아도 숟가락을 놓으셨고, 저는 다시 부엌으로 가서 새로 끓여드렸습니다. 20대의 꽃다운 나이에 시집와서 시어머니의 까다로운 성격에 맞추느라 숱한 눈물을 흘렸지만 그것이 며느리의 도리라 믿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시집 온 첫날부터 친정 나들이도 1년에 2번으로 제한하시며 저희 삶을 집안의 울타리 안으로 가두셨습니다. 명절이면 일주일 전부터 음식 준비를 시작해야 했고, 제사 때면 3일 전부터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도 제사 음식을 준비하느라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보지 못했던 그 죄책감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시작한 남편의 사업은 30년이 지난 지금 전국 40개 체인점을 거느린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처음 식당을 시작했을 때는 주방 보조부터 홀서빙까지 도맡아 하면서도 집에 와서는 시어머니 수발과 육아를 병행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와 시어머니 수발하느라 무릎이 부어도 저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우리 집사람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라며 늘 고마워했습니다. 이제는 어엿한 숙녀가 된 딸아이는 제가 젊은 시절 포기했던 모든 꿈과 희망을 대신 이뤄준 자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의사가 된 딸은 대학병원에서 인정받는 실력자로 성장했고, 이제는 같은 병원 의사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예단과 혼수를 준비하면서 딸에게만큼은 제가 겪었던 고생을 시키고 싶지 않아 남편 몰래 비상금으로 명품 가방도 사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하던 일상의 어느 날, 낯선 구두 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왔습니다. 오랜만이야, 은주야. 잘 지냈어? 30년 전 그 목소리 그대로였습니다. 프랑스 유학을 간다며 호련히 사라졌던 제 친구가 호텔 레스토랑 총괄 셰프라는 타이틀을 달고 돌아왔습니다. 캐리어를 끌며 현관에 들어선 미정이는 30년 전과 달리 더욱 세련되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와, 여기가 은주네 집이구나. 역시 우리 은주답게. 시댁의 가풍이 느껴지는 고급스러운 집이네. 미정이의 말에는 어딘가 모를 비아냥거림이 묻어 있었지만 저는 그저 오랜 친구의 방문이 반갑기만 했습니다. 미정이가 우리 회사 식품사업부 총괄 컨설턴트로 오게 됐어. 남편의 말에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쳤지만 오히려 제가 예민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부터 남편은 점점 늦은 시간에 귀가하기 시작했고 퇴근 후 식사 약속이 잦아졌습니다. 요즘 새로운 메뉴 개발 때문에 미팅이 많아서 당신도 알지. 사업이 커질수록 신경 쓸 일이 많아. 매일 저녁 끓여두었던 국이 식어가는 동안 저는 남편의 빈자리를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저를 들다 말고 한숨을 쉬셨고 저는 그 한숨이 제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의 양복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고 와이셔츠에는 립스틱이 묻어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냄새예요? 양복에서 향수 냄새가 나요.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넘겼습니다. 아, 그거? 미정 실장이 새로 론칭할 디저트 가게 컨셉이 프랑스 감성이라서 향수랑 조명 테스트도 했어. 결혼 생활 30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남편이었지만 그날 밤 처음으로 의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어느 날 저는 남편의 차를 타고 장을 보러 가던 중 글로브 박스에서 명품 쇼핑백을 발견했습니다. 결혼기념일도 아닌데 웬 명품 가방일까 궁금해 영수증을 확인해 보니 어제 날짜였습니다. 남편은 늘 명품은 허영심이라며 제가 고가의 물건을 사는 것을 반대했었는데 그 가방의 가격은 무려 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선물 마음에 들었어요. 고마워요, 사장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저는 아직도 의심을 지우고 싶었습니다. 그저 사업상 주고받는 선물이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남편의 행동이 급격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도 출근한다며 집을 비웠고
통장에서는 거액이 인출됐습니다. 평소처럼 남편의 와이셔츠를 정리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구겨진 영수증 하나가 주머니에서 떨어졌습니다. 제주도 특급 호텔 스위트룸 2박 예약 영수증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아직도 의심을 지우고 싶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제주도 출장이 있나요? 남편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태연히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새로 오픈할 제주도 지점 답사 가야 해서. 미정 실장이랑 메뉴 개발팀 직원들이랑 같이 가기로 했어. 하지만 예약된 객실은 단 한 개의 스위트룸 뿐이었고 예약자명은 미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은 남편이었는데 결국 저는 제주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공항에서 두 사람을 발견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미정의 캐리어를 끌어주며 수줍게 웃었고 젊은 연인처럼 다정한 모습에 제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바라본 두 사람은 마치 신혼부부 같았습니다. 남편은 미정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귓가에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 들어가자. 객실에서 보자고. 남편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간 지켜온 가정이, 믿음이, 사랑이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스위트룸으로 들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가슴 속에서 울컥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떤 표정으로 그들을 마주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객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연 미정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어머, 은주야? 여긴 어쩐 일이야?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승리자의 미소를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욕실에서 나온 남편은 저를 보더니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아직 젖어 있었고 목욕 가운만 걸친 상태였습니다. 30년이면 충분하지 않았어? 이제는 내가 물러나줄 차례인가? 제 목소리가 복도에 메아리쳤습니다. 미정은 비웃듯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맞아. 이제 은주 내 차례는 끝난 것 같네. 네가 없는 동안, 그러니까 프랑스로 도망간 30년 동안 난 이 남자와 행복한 가정을 만들었어. 하지만 이제는 제 차례예요. 그쵸, 선배? 미정은 남편의 팔을 끌어안으며 교활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은 제 눈을 피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난 미정이가 좋아. 이혼하자.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된장국을 끓이며 흘린 눈물, 명절 준비로 지새운 담들, 모든 것이 한순간에 허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요. 그럼 위자료는 회사 지분의 반으로 하죠. 차갑게 내뱉은 제 말에 두 사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정이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분요? 이미 늦었어요. 한 달 전에 모두 제 명의로 바뀌었거든요. 당신 남편이, 아니, 이제는 제 남자가 된 선배가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덕분에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도요. 30년 전 그녀가 호련히 프랑스로 사라진 이유도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이혼 서류를 들고 찾아왔고 시어머니는 쓰러지셨습니다. 위독하신 시어머님 곁을 지키며 밤새 울었습니다. 아가, 내가 미안하다. 내 아들놈이 이럴 줄 몰랐구나. 시어머님은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한참을 우셨습니다. 이 며느리 하나만큼은 내 딸이라 생각했는데. 30년간 며느리 노릇하면서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임종을 앞둔 순간에야 들을 줄이야. 저는 마지막까지 시어머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후 시어머님은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장에 나타난 남편과 미정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검은 상복 차림이 마치 웨딩드레스처럼
그들을 빛나게 했습니다. 미정은 제 남편의 팔짱을 끼고 당당하게 걸어왔고 남편은 그런 미정을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이제 정리할 게 없잖아. 이혼 서류에 사인해줘. 남편의 말에 장례식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조문객들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시숙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남편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 망할 놈아!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무슨 짓이야! 하지만 남편은 미동도 하지 않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형,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할 거예요. 여보, 아니, 이제는 그렇게 부르면 안 되지.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을 찾으러 가보려고 해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30년 전에 들었던 것 같은 말이었으니까요. 미정이 제 옆으로 다가와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은주야, 미안해. 하지만 이건 운명이야. 30년 전처럼. 그때였습니다. 딸아이가 뛰어들어와 미정의 뺨을 때렸습니다. 당신이 뭔데요? 우리 가정을 망가뜨려요. 아빠,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엄마가 30년 동안 고생하신 거 아빠가 제일 잘 알잖아요. 엄마는 당신 때문에 자신의 꿈도 포기했어요. 딸의 눈물 섞인 절규가 장례식장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내 엄마도 나한테 이런 적 있어 30년 전에. 남편의 말에 미정이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30년간 살아온 이 집이 이제는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 안에 모든 사진을 태웠습니다. 결혼식 사진, 가족 여행 사진, 모든 추억이 제가 되었습니다. 남편과 찍은 수백 장의 사진들이 불타며 제 가슴 속 사랑도 함께 제가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한 장의 사진이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30년 전 대학 시절 미정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미정은 제 어깨에 팔을 두르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지금의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그 사진 뒷면에는 희미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은주야, 내가 가진 건 모두 내 것이 될 거야. 기다려.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완벽한 복수극이었던 것입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계획된 배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계획의 희생양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그날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일기장을 펼치자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대학교 4학년 졸업을 앞둔 봄날의 일이었습니다. 미정은 제가 가장 신뢰하는 친구였고 함께 미래를 그리던 동반자였습니다. 우리는 매일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고 같은 꿈을 꾸며 자랐습니다. 프랑스 유학이 우리의 공통된 꿈이었습니다. 파리의 르 코르동글로에서 요리를 배우고 미슐랭 셰프가 되는 것. 하지만 저 혼자 유학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에 미정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은주야, 너 이번에 프랑스 유학 시험 붙었다면서? 축하해. 내가 꿈꾸던 미래가 다가오고 있나 봐. 그때 미정의 눈빛에서 이상한 감정을 읽었던 것 같았습니다. 시기심이었을까요? 질투였을까요? 아니면 증오였을까요? 그날따라 미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평소와 다른 날카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은주야, 나 사실 할 말이 있어. 나 지금 내가 좋아하는 그 선배랑 사귀고 있어. 순간 제 세상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3년 동안 짝사랑해온 경영학과 선배, 지금의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그를 좋아한다는 걸 미정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밤새 그 이야기로 통화하고 함께 울고 웃었으니까요. 미안해. 내가 좋아하는 거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어. 우리 벌써 6개월째야. 이제 곧 약혼할 거야. 미정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6개월이라면 제가 그에 대한 마음을 처음 고백했을 때부터였던 거죠. 근데 걔가 널 좋아한대. 나보다 널 더 좋아한대. 그래서 나 정말 미치겠어. 내가 정말 싫어, 은주야.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미정이 그와 사귄 것은 저를 향한 질투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저는 도서관에 틀어박혀 유학 준비를 했고 둘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밤마다 울면서 프랑스어 단어를 외웠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운명이었을까요? 도서관 구석에서 훌쩍이던 저를 그이가 발견했습니다. 지금의 남편이요. 내가 프랑스 유학한다고? 축하해. 근데 왜 이렇게 슬퍼 보이지?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저를 지켜봐왔다는 듯한 눈빛으로. 그날부터 그이는 매일 저를 찾아왔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미정과의 관계는 이미 끝났다고 했습니다. 사실 난 너를 좋아했어. 근데 미정이가 먼저 고백을 해서 이제야 내 진심을 말할 수 있네. 결국 저는 유학을 포기하고 그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정은 호련히 프랑스로 떠났다는 소식만 들려왔습니다. 결혼식 날 미정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제게 던진 마지막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은주, 내가 날 배신했어. 내 인생을 망쳤어. 언젠가는 꼭 되갚아줄 거야. 그때는 단순한 이별의 앙금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우정도 회복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지막 말은 저주였고 예언이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그 저주가 현실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프랑스 유학, 미슐랭 셰프 수련, 호텔 레스토랑 총괄. 제가 꿈꾸던 모든 것을 그녀는 이뤄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제 남편마저 빼앗아가려 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것처럼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일기장 마지막 장에는 미정의 쪽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가 가진 모든 걸 하나하나 가져갈 거야. 과거의 진실을 알게 된 후 저는 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회사의 장부를 하나하나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새워 검토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미정은 이미 회사 자금 50억을 해외로 빼돌린 상태였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미정이가 횡령한 증거예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미정의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회사를 차지한 후 모든 자금을 빼돌리고 도망가려 했던 것입니다. 당신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제 물음에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난 그저 미정이의 허상에 빠져 있었던 거야. 프랑스 유학파의 화려한 모습에 현혹된 거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남편이 정신을 차렸을 때 미정은 모든 걸 가지고 사라진 뒤였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검찰은 미정에 대한 징역 7년 구형과 함께 국제 지명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2개월 후 인터폴을 통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정이 프랑스 니스 공항에서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녀의 모든 계획이 밝혀졌습니다. 30년 전부터 준비한 완벽한 복수극이었던 것입니다. 법원은 결국 제게 회사 지분 전부의 소유권을 인정했고 이혼 소송에서도 저는 완벽한 승소를 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해요. 프랑스로 가요. 딸의 제안에 처음으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딸은 우리의 이혼으로 결혼을 포기했습니다. 30년 전 접어두었던 꿈을 다시 펼칠 수 있을까요? 이제야 그 대답을 알 것 같았습니다. 회사 지분을 정리하고 저는 딸과 함께 프랑스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파리의 르 코르동 블루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온전히 저 자신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시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잡아주셨던 그 손의 온기를 기억하며 이제는 제가 선택한 길을 당당히 걸어가려 합니다. 누군가의 질투와 복수가 제 인생을 망가뜨리려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1년 후 파리의 한 작은 레스토랑에서 저는 주방에서 바쁘게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이곳 대학병원에서 의사 생활을 시작했고 저는 꿈에 그리던 프랑스 요리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손님들의 호평이 끊이질 않네요. 함께 일하는 한국인 스태프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남편과의 이혼 소송은 제가 승소했고 회사의 모든 지분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미정의 횡령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그 지분을 팔아 이곳에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르 꿈 라일브, 꿈이란 뜻의 프랑스어로 이름 지었죠. 얼마 전
미정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해외 도피 중에도 회사 자금을 빼돌리려다 적발된 것입니다. 남편은 혼자 남아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때는 그가 미웠지만 이제는 그저 먼 이야기일 뿐입니다.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하죠? 딸아이가 퇴근길에 들러 물었습니다. 창 밖으로 에펠탑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접어두었던 제 꿈이 마침내 현실이 된 거죠. 인생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누군가의 복수가 오히려 제 인생을 완성시켜준 셈이니까요. 어제는 미정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교도소에서 보낸 참회의 편지였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내 어리석은 질투심이 우리 모두의 인생을 망가뜨릴 뻔했네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제 이야기를 써나갈 차례니까요. 오늘도 저는 주방에서 요리를 합니다. 제 음식을 맛본 손님들의 미소를 보는 것이 행복합니다. 30년이란 시간이 헛되지만은 않았나 봅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창밖의 에펠탑을 보며 생각합니다. 인생은 결국 자신의 선택이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자,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 함께 가요. 딸아이의 손을 잡으며 저는 내일을 꿈꿉니다.